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소식은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참 좀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설득은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절이 하수상한 상태죠. 사실 우리가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지방 권력 다 가졌고 국회의회 권력 장악했고 행정부도 장악했는데 왜 우리가 제대로 개혁을 못 해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나 생각하면 화가 나죠. 근데 제가 그때 2020년 총선 직후, 총선에서 승리한 직후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총선이 이제 승리로 끝났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딱 그랬습니다. 왜 문재인한테 다 모든 걸 바랍니까? 국회의석 180석, 정의당 포함 190석이면요.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문재인한테 떠넘깁니까? 문재인이 뭐 슈퍼맨이에요? 다 해요? 아닙니다. 정말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네, 안 나섰지. 참 누구 탓을 하려니 참 갑갑합니다만 참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많아요. 자,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마음 편하실까요? 안 편해요. 자기 스스로가 제일 마음이 안 편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나설 수도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래요. 함부로 나선 경우에 이게 어떤 분란이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차라리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본인이 직접 다시 재선에 나설 수 있다면 얘기가 또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임 금지잖아. 한 번밖에 못해요. 그러니 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요.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참다가 몇 마디 했죠. 특히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 가지고 바로 잡으라고 이렇게 경고 사인을 보냈죠. 그랬더니 윤석열이 개지랄을 떨었죠. 자, 저는 그게 그 정도 개지랄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검찰 새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시간이 문제였을 뿐 언제 해도 할 짓이었지.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다가 이재명 대표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선거를 치르고 이재명을 죽여서 이재명을 희생양 삼아서 선거 치르고 정권 유지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정권 전반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안 죽네. 이재명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어떻게? 안 되겠다. 선거는 급하고 후쿠시마 터졌고 박정훈 대령건, 최수근 상병건, 양평 고속도로 건, 곳곳에서 터지는 이런 문제들 어떻게든 뭘로든 덮어야겠다. 뭘로 덮을까? 이재명은 이미 이제 다 써먹었어. 이제 더 못 써먹어. 뭘로 써먹어? 문재인 써먹잖아.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다?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를 조작했다. 장하성, 김상조, 김현미 이 두 사람은 정책실장이죠. 국토부 장관입니다. 정책실장이라는 거는 바로 위에 대통령이에요. 뭘 말한다?
이 사람들이 통계 조작했다는 건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겨냥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달리 말할 것도 없어. 감사원에서 작년에 월성원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번 시비를 걸었다가 월성원전 다 그 무죄가 나고 막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뭘로 바꾼다? 통계 조작이란 말로 바꾼 겁니다. 아이템을 새로 바꾼 거예요. 감사원은 통계 조작했다면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된다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4년간 집값 통계를 최소 94번 고쳤고 청와대가 직접 통계청 일을 압박했다. 심지어 보도자료 문구까지 개입했다. 참, 보도자료 문구 개입을 했는데 그렇게 나와? 아이고, 좀 개새끼들 아니야. 자, 그러면서 이런 보도까지 나옵니다. 통계 조작했다, 협박했다,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한다? 이 통계 이걸 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겨냥하겠다는 거죠. 보세요. 국정농단이래. 통계 조작이 국정농단이래. 자, 이 말은 뭐다? 이 통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겨냥하겠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평산 그 책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유유자적하니까 좋으냐고. 유유자적 좋아하네. 언제든지 윤석열 정권은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잡으러 갈 거였어요. 모를 것 같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보야. 그런 것도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 욕했다면 그 사람 머릿속이 빈 거고요.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죠. 보세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딱 한 가지였어요. 홍범도 장군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으로 한마디 했다고 바로 보복을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한국경제인가? 니온 계좌인지 한국경제인지 자, 이런 보도를 냈어요. 통계농단, 소주성 허위 홍보. 이렇게 해서 보도를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기사는 제가 읽기도 싫어요. 짜증나서. 자, 아예 단정적으로 통계를 마사지했다, 조작했다라고 단정 짓고 이렇게 기사를 썼죠. 통계농단이고 국정농단이고 우선을 겨냥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막 핏대를 올리고 있어. 누굴 겨냥한 거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거예요. 이게 그냥 나왔다? 아니, 언젠가는 나올 거였어. 언제 나올지 몰랐을 뿐이에요. 지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끌어다 썼을 거예요. 일단 윤석열은 선거 때에는 정권 전반기에는 이재명 갖고 해결을 쇼부를 보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단단했지. 걸릴 게 잘 없었지.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걸릴 게 없어. 그래서 억지를 써가지고 갖다 이재명을 어떻게든 간에 기소를 했는데 이게 유죄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씩 둘씩 반박을 당해. 야, 큰일 났네. 이대로는 이거 안 되겠네. 선거 못 치르겠네. 어떻게 해? 야, 문재인 끌어다 써. 라고 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라고 했죠. 자신들이 저질러 온 실정을 뭘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덮어왔습니다. 자, 출범하자마자 나토 가가지고 뻘짓하고 또 저기 어디야 미국 가가지고 또 헛소리하고 이러니라고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죠. 자,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우리가 참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이태원 참사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뭐합니까?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장동 수사를 재개를 해요. 딱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뭐 남욱이니 정영학이니 유동균이 붙잡아 와서 진술을 뒤집게 만들죠. 그때가 작년 9월, 10월이었어요. 딱 예. 이태원 참사 날 그 무렵입니다. 자, 자신들의 위기를 검찰 수사로 넘겨왔어요. 자, 올해 그래가지고 작년 겨울 넘어가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 난방비 폭등 문제니 전기료 폭등 이런 문제 나오면서 또 민심이 들끓었죠. 그러니까 뭘로 합니까?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 그 체포동의안 요것도 탁 들이밀어 가지고 또 넘어왔죠. 자, 그 다음에 또 4월, 5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미사일 날아가라 되돌아오기도 하고. 예. 자, 이렇게 황당한 사태들이 자꾸 터지니까 그때는 또 뭘 터뜨립니까? 예. 김남국 코인을 터뜨렸다가 또 뭘 터뜨려요? 예. 그 돈봉투 사건 터뜨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또 슬그머니 또 한물 갈 것 같으니까 이번엔 뭘 들고 나온다? 예. 이재명 대표 백현동을 들고 나오잖아. 자, 그런데 이게 또 슬 안 먹히고 또 슬슬 여기저기서 비판이 일기 시작하고 뭐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니 뭐 이런 얘기들 자꾸 나오니까 뭐 예, 이제는 쌍방울로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다 써먹었다고. 계속 이걸로 끌고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뭘로 나온다? 예, 문재인 대통령 끌고 온 거예요. 예정됐던 거예요. 즉 이재명으로 더 이상 안 되니까 문재인을 끌고 온 겁니다. 타이밍도 참 적절했지요. 때 맞춰서 지금 홍범도 장관 흉상 철거 문제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문제도 있고요. 네, 김건희 고속도로도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딱 하나 지적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는 잘못이라고. 아니, 지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요. 문재인이가 빨갱이라서 홍범도를 그렇게 추앙한 거고, 순장을 2번씩이나 줬다는 둥 어쨌든 등 개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뭐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뭐 친일판이었자니 이런 헛소리를 찍찍 갈기니까 내가 문재인이라도 아니 내가 부처라도 열받아서 한마디 했겠네. 근데 한마디 했다고 뭐 한다? 바로 다 보복에 들어온 겁니다. 윤석열이 그랬어요.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 아니 지나치게 나서는 게 싫으면은 건드리지를 말던가. 왜 맨날 건드리기는. 그러니까 검사라는 새끼들이 항상 이래요. 지들이 건드려가지고 사람 열받게 한 거는 싹 빼먹고 아, 왜 승질이야? 라고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지들이 건드렸는데, 건드려서 짜증냈는데, 왜 짜증내느냐고 되묻는 놈이에요. 이런 새끼들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양아치라 그러죠. 검사는 양아치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양아치예요. 그 중에 윤석열, 한동훈, 얘들은 상양아치야.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지들이 찝쩍찝쩍 건드려 놓고서는, 화낸다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때리면 맞아야 돼? 아니지 않습니까? 때리면 피해 알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대받아치기도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피해? 너 피했어? 왜 피해? 내가 때리면 네가 맞아야지. 막어? 왜 막어? 때리면 맞아야지. 네가 대받아쳐? 감히 네가 날 대받아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누가 하는 짓입니까? 예, 전형적인 학교에서 학폭들, 학교 일진들이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원래 학교 다닐 때 아마 일진이었는지도 모르겠어. 딱 일진처럼 해. 요즘요, 왜 학교 폭력이 근절이 안 된다? 어른들이 학교 폭력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 에?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긴 건 아니다라고, 맞는 걸 틀렸다라고
우기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 아니에요? 검찰이 아니면 다 아닌 거고, 맞다 그러면 맞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학교 폭력이지 뭐. 집단 괴롭힘 아닌가요? 아니, 어른들이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러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뭔데? 그런 것밖에 더 보고 배우겠어? 왜? 에? 검사 아들이 애들을 두들겨 패는지, 왜 이동관 아들이 애들을 두들겨 팼는지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 아유, 진짜. 인간들이, 어휴, 참.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참, 말을 더 잊지를 못하겠네요. 참,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예.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 얘들은 학폭 정권이에요. 아니, 학폭? 학생들의 학폭이고요. 학폭에서 하는 짓을 다 큰 어른들이 하면 뭡니까? 양아치예요. 그런 거 보고 우리 양아치라 그래요. 깡패라 그래. 조폭이라 그래. 검찰은 허가낸 조폭인 거죠. 얘들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자, 제가 더 답답한 부분은 바로 이 대목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검찰의 이 표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유유자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순서가 이재명 다음으로 밀렸을 따름이에요. 자, 요새 제가 요즘에 뉴스타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KBS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어. KBS 지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억울하게 당할 때 KBS 지들이 앞장섰잖아. 그죠? 김경록 PB 인터뷰 조작 사건, 걔네들 그거 비판받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싹 뒤집어가지고, 저한테 뒤집어 씌웠죠. 성희롱성 발언이라고. 그 문제로 바꿔놨잖아. 지들의 인터뷰 조작 사건인데, 장용진의 막말 사건으로 바꿔놨던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랬던 KBS, 그렇게 검찰 정권에 협조했던 KBS 요새 어떻게 됐습니까? 꼴 좋다! 뉴스타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저를 비롯해서 그 민주진보 진영의 여러 언론, 독립언론들, 독립기자들이 탄압받고 힘들어할 때 약간 뒷짐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은 너무 취재윤리 잘 지키고 취재 정석을 지키기 때문에 탄압 안 받아. 장용진 취재 정석도 안 지키고 말이야. 그러니까 허점이 있으니까 맨날 당하는 거 아니야? 요러다가 지금 딱 걸렸잖아. 지들도 뭐 허점이 있어서 걸렸어요? 아니, 생트집을 당했잖아. 마찬가지예요. 나도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트집이 잡힌 거야. 당해보니까 알겠지? 자,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내가 먼저 표적이 됐을 뿐이고 뉴스타파가 표적이 2번, 3번이었을 뿐이야. 2번, 3번이 표적이 다음은 1번, 다음은 지가 표적이 될 건데 1번 표적이 당하고 있다가 잘됐다. 아이고 잘난 척 하다가 까불다가 잘됐다. 거봐 좀 조심하라 그랬잖아. 라고 하다가 이제 니들이 당하는 거야. 한편으로 도와줘야 된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님 인터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설명했고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 제가 이런 생각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2번이었다고 다음 차례가 진주 뻔히 모르고서는 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있다면 뉴스타파든 KBS든 YTN 얘들 진짜 야이씨 얘네들은 지들이 2번 표적 3번 표적인 줄은 모르고 1번 표적 당하는 걸 보고 끼끼끼끼 웃다가 지금 자기들도 세게 당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솔직히 쌤통이다라는 생각도 좀 어쩔 수 없이 들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2번이라는 거, 2번 표적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았어요. 1번은 이재명일 거고 이재명이 죽는 순간 다음 차례는 나구나. 몰랐겠어? 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번 표적, 3번 표적인데 지들이 2번, 3번인지 다음 차례인지 모르고서 깔깔대고 까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니들 정신 차려. 다음은 너야 이 바보야 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처럼 다음 차례는 나야 준비하고 있자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함께 싸워줘야 되죠. 같이 막아주고. 그런데 1번 표적이 아니고 2번 표적이라고 해서 왜 쟤는 안 맞고 이재명만 맞아? 라는 식으로 지금 총알 안 맞는 2번 표적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했어야 되겠어요? 자, 저와 마찬가지. 제가 총알 맞고 있을 때 뉴스타파니 이런 데서 약간 조금 거드름 피우고 장용진 그래 너 취재윤리 제대로 뭐 안 지키고 똑바로 했으면 네가 그런 일을 안 당하지 라는 식으로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야 너는 왜 안 두들겨 맞아? 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그렇게 비난하는 거 지금 해서는 안 돼요. 다음 표적이라고 해서 다음 표적이 표적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함께 싸워야 됩니다. 사문단장님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나치가 노동조합을 끌고 갈 때 나는 침묵했다.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나치가 유대인을 끌고 갈 때 난 침묵했다. 난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끌고 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치가 나를 끌고 갔다. 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아무도 싸워줄 사람이 없었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단결해야 합니다. 제가 좀 조금 뉴스타파 쪽을 조금 기분 조금 제가 이제 그동안 좀 맺혔던 게 있어가지고 막 풀어놓긴 했는데, 저 역시도 같이 싸우고 있고요. 이제 저쪽 사람들도 이제 뭔가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KBS는 뭐 좀 더 맞아야겠고.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다음 표적이 자신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요. 준비를 해오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음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을 우리가 그렇게 비난해서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 안 두들겨 맞는다고 비난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단결 이제 뭉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어떤 분들은 이낙연과 문재인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분이 계신데, 그 오산입니다. 그거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은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왜? 문재인 대통령이 고통을 받더라도 이낙연은 고통 안 받을 거예요. 자, 동급에 놓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받아야 할 자가 누군데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한 말씀은 더 드릴게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뭐 방산, K방산이란 말이 언제 나왔었습니까? K방산 우리 생전에 들어봤어요? K방산이 언제 겁니까? 문재인이었어요. 왜 K방산이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문재인이라는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솔직히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교 열심히 하고 민생 열심히 잘 챙기면 개혁을 조금 못하더라도 민생을 그렇게 잘 챙겼고 나라를 이렇게 빛나게 만들었으면 당연히 정권 재창출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정상 아닌가? 그게 정석 아닌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그죠? 자, 이렇게 자꾸 말이 길게 자꾸 이렇게 만들게 하지 마세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문재인 함부로 욕하지 말라고! 니들이 뭘 한다고! 아씨, 짜증나. 자, 더 핏대 안 오르게 요소 그냥 마칠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